자부심이 만들어낸 정체성.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만큼 누구든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기회의 땅 아니던가. 하지만 이 요란한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입증하는 많은 불편한 진실 중 하나가 백인 학생들과 흑인 학생들 간에 존재하는 성적 차이다.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로 학교 성적, 전국 시험 점수, 중퇴율 등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미국에서는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들보다 일관되게 높은 성취를 보이며 종종 그 격차는 상당하다. 이 편차를 좁히기 위해 수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희망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객체적 자아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그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자 인종 간의 성적 차가 좁혀졌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이 실험은 어느 심리학 연구진의 발상이었다. 그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가치, 예를 들면 친구와 놀기 또는 운동하기, 가족과 연락하며 지내기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가치 중 하나를 주제로 골라 한 단락짜리 글을 쓰도록 했다. 이를 한 학급에서 단 1회 실시했을 뿐인데 그 반에 속한 흑인 학생들의 기말 성적이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 즉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쓴 학생들의 성적이 0.26점에서 0.34점으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B학점이나 B+나 A-로 올라가 그 과목에서 D 이하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큰 효과가 있었다. 한편 같은 학급의 백인 학생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글을 썼던 그렇지 않은 가치에 대한 글을 썼던 상관없이 성적에 변화가 없었다. 결국 이 단순한 작문을 통해서 이반의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 간의 성적 차를 자그마치 40%나 줄일 수 있었다. 연구진은 해당 실험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로 흑인 학생들에게 성취 조건, 즉 학업 성취를 설정할 때 그들의 정체성 중 흑인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즉 이 학생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공격받는 고정관념과 무관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장려한 것을 꼽았다. 안타깝게도 북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 집단의 정체성의 일부, 즉 흑인 학생으로서의 나라는 자아의 일부로 고착된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므로 이 고정관념은 흑인 학생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많은 연구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중 부정적인 고정관념 요소를 상기시키면 그들의 행동이 해당 고정관념과 일치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다. 흑인 학생들의 낮은 성적이 그랬던 것처럼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을 상기시킨 뒤 수학시험을 치렀을 때 여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왔으며 기독교 신자는 과학을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을 상기시킨 뒤에 기독교 신자 학생들은 논리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앞에 가치 확인 연구를 보더라도 문제 있는 행동의 뿌리였던 그 자아가 역으로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흑인 학생들은 학업에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점, 또 그 고정관념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그 고정관념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려는 의욕을 품었다. 이들은 자신이 학업에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평소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곤 했던 기본값, 즉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뒤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람직한 유형, 다시 말해 사회가 바라는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나아가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나는 사회에서 정의하는 좋은 사람일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바람직한 나란 열심히 공부해 학업에서 훌륭한 결과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좋은 사람, 윤리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또 남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다.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는 이 기본적인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 깊이 자리잡고 있는 욕구, 바로 자신의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객체적 자아의 자부심을 느끼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어하는 까닭은 그것이 타인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리어리는 사회 계기판이라는 용어로 이 과정을 설명한다. 자존감이 온도계나 자동차의 연료 게시판과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자존감이 높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소속된 집단에서 거부당할 위험에 빠져 있다는 신호다. 인간이 진화해온 역사를 보면 소속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기에 높은 자존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응적인 행동이다. 즉 이것은 사람이 자신과 자기 집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오늘날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수천 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 대다수가 수백 명 혹은 인터넷상의 사람들을 포함하면 수천 명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배척당한 개인들이 고립으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가지는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된 사회 계기판이 작동하므로 사회에서 거부당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며, 소외되려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자존감이 사회 계기판으로 기능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리어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부당하는 경험을 조작한 실험을 수행했다. 방금 만났던 한 학생이 자신에 대해 다시는 아무것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실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험자들은 지독히도 기분이 상했다. 거부당하면 감정이 상한다. 그리고 이때 경험하는 감정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리어리에 따르면 이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덜 가치 있고 덜 소중하게 느끼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자신감도 자부심도 떨어진다. 리어리는 이런 느낌,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낮아진 자존감에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주변에 곰이 있을지 모르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경고듯 낮은 자존감은 집단에게 배제된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자존감을 갖게 된 궁극이는 곧 들이닥칠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리어리가 주장하는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높은 자존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의 근접인, 다시 말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원인이란 뜻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동기를 근접인의 층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사회에서 탄탄한 지위를 확보하길 원하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섹스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자손 번식을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인의 층면에서 보자면 이 행동이 우리에게, 다시 말해 우리의 유전자를 이롭게 했기 때문에 진화가 이 행동을 기분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 섹스는 유사 이래로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낮아진 자존감은 집단의 안전하게 수속되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최상의 방법인 것이다. 리어리 관점에 따르면 그렇다.
여러 연구 결과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거부당할 때 느끼는 심리적 아픔은 실제 몸이 느끼는 통증처럼 괴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통증은 적이나 천적 또는 질병에게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주는 우리 몸의 신호다. 사람이 육체적 고통을 경험할 때 몸에서는 갖가지 적응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중 많은 반응이 대뇌에서 경부 장치로 기능하는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함으로써 유발되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신경학 연구진이 사회적 통증에도 이와 비슷한 신경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즉 뜨거운 난로를 만졌을 때 신체에 가해진 위험에 대한 경보로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사회에서 거부당했을 때도 사회 계기판이 경보를 내보내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지 알아본 것이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이 사회적 통증을 강제로 견디는 동안에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스캐너를 이용해 뇌의 활동 상태를 조사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사람씩 자기 몸보다 큰 스캐너 안에 누워서 사이버볼이라는 컴퓨터 게임을 했다. 피험자들이 보는 화면 속에서 3명의 아바타가 공을 주고받는데 피험자는 그중 하나를 조종한다. 일반적인 사회 규범이 그렇듯 한 아바타에게서 공을 받는 피험자는 자신에게 공을 주지 않는 다른 아바타에게 즉각 공을 보낸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차례로 공을 다루게 된다. 몇 분이 지나 연구자들은 상황을 약간 바꾸었다. 피험자에게 나머지 2 아바타를 실험에 참가한 다른 피험자들이 조종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 피험자의 아바타에게 공을 더 이상 패스해주지 않았다. 피험자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자신의 아바타가 갑자기 게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혹시나 해서 공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어보지만 번번이 허탕이다. 앞에서 소개한 마크 리어리의 거부 유도 방법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몰라도 이 실험은 유효했다. 이 피험자들은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느꼈으며 스캐너의 영상 기록을 보면 온전한 3인 게임을 계속한 다른 피험자들보다 전대상 피질 영역이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 또한 전대상 피질 영역의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따돌림 피험자가 보고한 괴로움의 정도도 강렬했다. 이는 사회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두뇌의 동일한 부위 즉 경보 장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위를 통해 처리된다는 뜻이다. 이 2 유형의 고통 모두 그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며 그러지 않았다가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사회 계기판의 경보 장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며 이것이 기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자부심 덕분이다. 자부심은 그런 경보가 울리는 상황을 피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리어리가 했던 실험에서 집단에 받들여진 피험자가 느꼈던 것은 자부심이었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상기한 흑인 학생들이 느꼈던 것, 자신이 투표자임을 상기한 캘리포니아인들이 느끼고자 했던 것도 모두 자부심일 것이다. 이 모든 연구에서 동기로 작용한 요인이 밑바탕이 자부심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알다시피 실험 심리학에서 지금까지도 자부심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자부심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작업은 리어리의 연구를 제외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부심이라는 감정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 작용하는가를 다룬 한 가지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는 바로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이는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자아를 잘 지키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럼으로써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부심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요컨대 이대로 밀고 나가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네가 되고자 하는 자아를 성취하는 길이니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다. 이 연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아주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게 했는데 컴퓨터 화면으로 무수한 점이 찍혀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점의 개수를 세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이 과제가 인지능력 테스트라고 알려주었고 피험자들에게 인지능력은 자기 미래의 성공이 달린 결정적인 능력처럼 여겨지는 모호한 용어였다. 다음으로는 자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연구자들은 일부 피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생은 147점 만점에 124점을 받았군요. 100분의 1로는 94%입니다. 훌륭히 해냈어요. 지금까지 나온 점수 중 최고점입니다. 대부분인 다른 피험자들에게 100분의 94%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해 주었지만 대단히 훌륭하다거나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식의 논평은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모든 피험자들에게 두 번째 과제를 주었다. 이번에도 지루하고 바로 전 테스트와 유사한 기술이 필요한 과제였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첨부되었다. 이 과제를 각자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십시오. 모든 항목을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주어진 시간 내에 항목 전체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니 그만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 피험자들은 연구자들이 알아보는 것이 두 번째 과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는가라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유도된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과제를 더 오랫동안 수행하는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자부심을 느끼도록 유도된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2배 가까이 오랜 시간을 자발적으로 버텼다. 자부심을 느끼는 학생들이 이대로 밀고 나가자라는 의욕을 품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두 실험건 모두 자신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자부심을 느낀 사람들만이 그 지루한 과제를 기꺼이 수행하려고 했다. 이 결과는 자부심이 행동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즉 자부심이 피험자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견디고 노력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 실험 결과는 자신이 잘해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 때보다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에게 더 큰 동기가 부여가 된다는 것도 말해준다. 자부심은 진화의 산물이다. 일장에서 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취하는데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을 인지하는 것이든 자신의 능력에 관한 것이든 지식 자체는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 거의 작용하지 못한다. 그 힘을 발휘해 행동으로 옮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으로 유발된 감정이다. 힘겹게 성공을 얻어낸 경우 그 감정은 성공 자체뿐만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성공을 가져올 자신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일 것이다. 이 연구는 자부심이 사회 계기판을 작동시켜 그것이 주는 신호에 따라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부심은 우리에게 견고한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려면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다. 요약하면 자부심은 우리의 자아를 보살피는 감정이다.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자신에게 뿌듯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객체적 자아, 즉 타인의 눈에 비치는 사회적 자아의 궁극적 기능은 우리가 속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인간형이 내면화된 표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부심은 우리에게 사회의 기준이 부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한다.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인간형은 관대하고 이타적인 남을 돕는 사람일 때가 있는가 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건전한 시민일 때도 있고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자아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가, 또 우리가 도달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이상적 목표를 제시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왜 사람이 자부심을 경험하도록 진화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부심은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유형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사회적 욕구와 목표에 부합하는 자아를 형성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거부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듯 자부심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정이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도록 격려받을 때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확인받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자아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사이가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듯 자부심은 우리가 집단에 받아들여져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물론 집단에 받아들여지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생존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준다. 즉 마크 리어리는 사회 계기판의 기능이 오로지 집단에 포함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보살핌이 필요할 때 보살펴주고 생존과 번식이라는 동물적 본능을 추구할 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 계기판의 임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괜찮게 느끼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려는 욕구가 만약 욕구 이상의 무언가라면 어떨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자부심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궤도를 잘 밟고 있는지까지도 말해주기 때문이라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존재가 된다는 것, 사회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도 진화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보상이 돌아올 수 있는 일이다. 어쩌면 신분 상승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그 사회 계기판 그리고 이 둘을 인도하는 감정인 자부심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일지 모른다. 이어질 4 내지 6장에서는 자부심이 어떻게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탐색하는 일련의 결과물을 끌어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서열 구조가 있는 인간 사회 또는 그 안에 뿌리내린 문화적 지혜는 우리 종의 적응적 특성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다. 자부심은 우리가 서열화된 사회 계층과 축적된 문화적 지식을 어떻게 자신에게 이롭게 활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이 단 하나의 감정이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가, 또 어떻게 집단적 지식을 활용해 더욱 똑똑해지고 더욱 혁신적인 되는가를 설명해 줄 것이다. 미리 간단하게 말해두자면 자부심은 우리의 지위를 상승시키며 우리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